지금 이재명과 기독교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신앙 이야기로 흐를 것 같아서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정권이 안정돼 있을 때는 교회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정치도 늘 종교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흔들리거나 정당성이 시끄러워지거나 사회가 갈라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직이 크고 결집력이 강하고 말이 많고 무엇보다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냐? 라는 질문은 결국 왜 지금이냐? 로 이어집니다. 지금 정치권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달구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정권 정당성, 권력 남용 그리고 해외 사례.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에 정부가 꺼낸 표현은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란 행위라는 말. 이건 중립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경고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국가가 특정 행위를 반란의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 대상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정교분리 원칙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합니다. 종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저주하고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온다면 그건 분명 문제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가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원칙이 아니라 적용 방식입니다. 지금 논쟁이 커지는 이유는 선을 긋는다기보다 선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기준을 넓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극단적 설교를 하는 일부 교회.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종교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올 것. 이런 표현은 지지층에게는 시원한 정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게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지금은 큰 돌, 다음은 자갈, 그 다음은 모래. 그러다 보면 결국 바닥 전체를 뒤집는다는 뜻 아니냐? 과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교분리는 선을 긋는 일인데 지금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줄자를 늘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종교 정화가 아니라 정치 관리 아니냐.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권 방어 아니냐. 특히 부정선거 이야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시점과 겹치면서 이 의심은 더 빨리 퍼집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가장 조직된 집단부터 먼저 관리하려 든다고. 정치에서 더 무서운 건 사실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인식이 굳어지면 프레임은 굳습니다. 해외 사례가 소환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 탄압. 한국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어떤 순서로 사회를 관리하려 했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교과서처럼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제도도 다르고 언론도 있고 선거도 치러집니다. 다만 사람들은 제도보다 방향을 먼저 봅니다. 지금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논쟁을 단순히 극우 목사들이 선 넘었다는 이야기로만 끝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언급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설교, 특정 정치인을 악마화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은 어떤 사회에서도 문제입니다. 다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 선을 누가,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긋느냐는 겁니다. 폭력 선동을 끊는 건 수술인데 기준이 넓어지는 순간 그건 수술이 아니라 절단이 됩니다. 오늘은 극단적 설교자라지만 내일은 일반 교회, 모레는 다른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기면 반발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명이 교회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건 신앙 이력도 아니고 출석 여부도 아닙니다. 질문은 훨씬 직설적입니다. 이 권력은 불편한 집단을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설명도 공허해집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보호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종교가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메시지는 보호보다 관리로 읽힙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보다 국가가 종교를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교계에서는 국가가 설교 내용을 판단하겠다는 거냐, 어디까지가 신앙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정치 활동이냐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가 원칙만 말하고 기준을 분명히 내놓지 않으면 그 공백은 언제나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흥미로운 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진보 성향 기독교인들은 극단적 정치 설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목소리가 충분히 조명되지 않으면 논쟁은 극단 대 극단으로만 흘러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결집이 먼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말자던 분위기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신자들까지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가면 탄압 프레임이 커지고 멈추면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딜레마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은 증거 논쟁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서사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억누를수록 더 살아납니다. 여기에 해외 사례가 붙으면 공포는 더 빨라집니다. 공포는 사실보다 먼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선거 때마다 종교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둘째,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싸움이 됩니다. 셋째, 어느 쪽이 이겨도 패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출구입니다. 서로가 체면을 지키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 안전한 후퇴로,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지 않겠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준을 좁히는 겁니다.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겨냥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를 겨냥해야 합니다. 조직 전체가 아니라 행위와 증거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폭력 선동, 살해 위협, 조직적 불법 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흐릿해지면 다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리가 아니라 통제로 읽힙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강한 단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만 동시에 반대층을 급속히 급진화시킵니다. 특히 반란 같은 단어는 상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남발되면 정치가 법정이 되고 법정이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건 이 갈등을 콘텐츠로만 소비하는 습관입니다. 커뮤니티는 논쟁을 키우고 유튜브는 분노를 팔고 정치권은 결집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냅니다. 관계가 끊기고 믿음이 깨지고 대화가 사라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폭력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자유를 넓게 자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폭발이 시작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주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다음은 누구냐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이고 내일은 종교이고 모레는 평범한 개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불안을 줄이지 못하면 자극적인 설명이 이기고 확신의 경쟁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폭력은 안 된다는 합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합의,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합의.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개인도 특정 교회도 아닙니다. 권력과 신념이 어디까지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그 선이 흐려지면 다음 정부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은 종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